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그 영상을 좀 자주 올리지 못했고,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금융시장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아무래도 장기 금리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미국채 장기 금리가 1.7%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 연준의 그 지속적인 완화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금융시장에 이런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고, 재차 그 나스닥을 필두로 한 이런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행보가 여전히 완화적인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곧 긴축이 시작된다는 이 뜻, 오늘의 주제 곧 긴축이 시작된다는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뒷장에서 더 세부적으로 적각시가 좀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상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런 부제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적각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장기채 금리의 상승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미국채 장기 금리의 경우 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 이 속도가 가파르게 움직이게 되면 이 금융시장이 이런 그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장기채 금리는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이렇게 그 낮은 금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 장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파월은 이 최근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언했지만 장기 금리의 상승세는 오히려 지속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혹시나 이전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드리자면, 장기채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 경제 회복의 인플레 반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 이 단기 금리의 이런 하락과 상승을 의미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락의 경우 이 완화적인 행보, 상승의 경우 이 긴축적 행보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 3월 FOMC 회의에서 이 연준이 그 패드가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성장률 달성, 물가 상승률 안정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은 이 부족한 이 경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그 목표치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패드는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버블을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 버블을 막기 위해서 결국 이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거나 이런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침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 부분이 키가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뒷장에서 다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최근에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아마 초토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고 이 속도가 조절되지 않고 급등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지금 그 연준은 이런 장기채 금리의 상승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연준이 지금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성장률, 물가 상승률, 결국 완전 고용, 이 세 가지가 이 키가 되는 법인데, 이런 그 키포인트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장기채 금리의 상승이 어느 정도 이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기간,
이런 상승하는 기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동등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구간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의 회복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구나. 지금 연준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결국 물가 상승률 안정률 2%를 상회하는 수준에 아직도 도달하고 싶어 하고, 그 수준에 지금 못 미쳐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행보를 펼치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구간, 물가 상승률 오르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완만한 물가 상승률을 그리기 위해서 오히려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연준이 바라던 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장기채 금리와 주택 가격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좀 아래 표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결국 과거의 표를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의 경우 이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 검은색 선의 경우 미국의 이 10년물 금리를 나타낸 것인데, 오히려 이런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주택가격 지수가 더 상승하는 경향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이 달러를 많이 풀게 되면 결국 달러의 돈들이 이런 자산의 이런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그 장기 금리가 미국의 경우 사실상 그 장기채 금리에 이 미국의 이 주택담보대출이 연관성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오히려 이런 그 주택가격의 자산의 이런 상승을 약간 억제하면서도 버블을 방어하는 작용을 이렇게 좀 순작용으로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20년대 초에는 주택가격이 오름에도 그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지 않아 이렇게 버블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런 장기채 금리의 상승 배경, 오히려 상승하는 게 자산 가격의 이런 급등 버블을 막고 이 온전한 상승을 일으키면서 이 버블을 막는 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가격 같은 실물 자산들의 상승 배경은 오히려 이런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 잘 나타나고, 이런 장기채 금리의 상승이 오히려 이런 실물 자산들의 급등, 버블을 막는 이런 순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준은 이런 장기채 금리의 상승을 반갑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를 조절하면서 장기채 금리의 상승을 허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얘기가 다른 게, 미국은 대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 외 브라질, 러시아 이런 그 유럽까지도 해당이 되고요. 미국 외 국가들은 미국 외 국가들은 미국과 좀 다른 이런 그 시스템적 행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사실상 그 장기채 금리에 이런 그 대출이 대부분 연관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이런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서 충분히 이런 그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그 긴축적 행보를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한국의 경우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먼저 긴축적 행보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장기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는 유동성 장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뭐 이까지는 오케이인데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긴축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이 긴축적 행보를 돌입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브라질, 러시아, 유로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이 기준금리 그래프인데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 검은색 선이 한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제가 들고 온 것입니다. 이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 미국은 이렇게 그 기준금리가 이렇게 제로 포인트를 유지하는 데 반해서 한국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 5차례나 무려 금리 인상에 이렇게 돌입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2016년보다 5년 더 빨리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23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제가 보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고, 이런 행보에 돌입하게 되면 결국 미국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고 있지만 긴축적 행동을 이 10년물 장기채 금리로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스닥을 필두로 성장주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면 동시에 다음 넥스트 스텝은 한국, 중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에서 긴축적 금리 인상 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중국과 같은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렇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이 우리나라 같은 한국 대부분의 이런 그 단기 금리에 이 부채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오르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에 약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뭐 당장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게 오르는 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올랐는데 이 상승폭이 끝나갈 때쯤 아니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이 체력이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신흥국의 금리 인상 레퍼토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중국의 그 단기 금리 시장이 이미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브라질을 비롯한 뭐 터키, 러시아도 최근에 금리 인상 했나요? 이거 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브라질을 비롯한 이런 그 신흥 국가들이 이미 금리 인상에 상반기부터 돌입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돌연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멤버십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깊어지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신흥국은 긴축 금리 인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온갖 뉴스와 비난론으로 금융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타격은 달러 유출을 가속화시키게 되며,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은 유지하게 되면 결국 금리가 높은 국가로 이런 돈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것이고, 돈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옮겨지게 되면 결국 이 달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이 달러 유출에 가속하는 달러를 더 약세로 자극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급하지만 달러가 지금 약세로 언급하다가 올 초부터 이렇게 그 대략적으로 2-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뭐 엄연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